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회계로 컨설팅 벌써 13번째입니다. 13번째. CEO가 알아야 할 자산관리 중에 재고. 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중소기업 가서 보면, 그닥, 그닥 재고 관리를 잘하는 곳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세무사님이 가서 뭐 이런 기장 얘기, 재무제표 얘기, 이런 얘기 해주면 뭐 고맙다 정도인데, 재고 관리 방법, 어떤 재고 관리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만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 재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방법을 잘 몰라요.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어찌 보면 노말하고 평범하지만 사실은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재고를 어느 정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는 노션을 통해 가지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무료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고 자산 한 달에 한 번은 봐야 한다. 재고에는 있잖아요. 좋은 재고가 있고 나쁜 재고가 있어요. 좋은 재고라는 건 뭐냐면 기업에 이익을 창출시켜주는 재고예요. 나쁜 재고는 돈 주고 사왔는데 그만큼 내가 사온 만큼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재고예요. 그러면 그런 원인들이 있겠죠. 처음부터 나쁜 재고가 들어올 확률은 좀 낮아요. 물론 뭐 구매 파티에서 질이 나쁜 재고를 사올 수도 있겠죠. 실수이든 뭐 아니면 어떤 잘못된 방법이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재고, 좋은 원재료,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기업의 어떤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원재료가 들어와서 원재료에 가공비가 포함되고 이런 등등을 해서 이렇게 원재료가 들어오고 이걸 이제 제품을 만들면 이제 제품 재고가 되죠. 판매 전에.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비로소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 이익으로 잡혀 있죠. 돈이 들어오면 이익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재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생산 원재료가 일반적인 과정은 이래요. 제품 재고 1, 2를 나누는 이유는 설명을 듣다 보시면 알 거예요. 재고가 제품이 되고 판매가 되고 수익 창출이 되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 제품의 흐름이죠.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는 흐름이에요.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받아요. 이렇게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만든 제품이 제 가격에 팔리지 않아요. 원래 10,000원 주고 만들었는데 10,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9,000원에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0원 손실이죠. 그런데 팔아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는 게 어쨌든 유리하다. 단돈 1,000원만 손실 보는 게 유리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나 창출 못할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해 두셔야 되고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9,000원엔 도저히 못 팔아. 그냥 버릴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지금 9,000원을 팔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재가공하면 9,500원에 팔 수 있어요. 9,500원에 팔 수 있어서 자, 재가공 비용까지 다 포함했더니
11,100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위의 경우 재가공하지 않고 그냥 판매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마이너스 1,000원이지만 이 경우는 얼마예요? 가공비가 다 포함해서 가공비까지 해가지고 100원이 더 들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판매하는데 이제 제품 판매하는데 11,000원이 100원이 든 거예요. 근데 9,500원에 팔았으면 손실 비용은 얼마예요? 600원이죠. 결국은 재가공하지 않고 팔았을 때는 1,000원의 손실이지만 재가공을 해서 팔았을 땐 600원 손실이라면 이 재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폐기했더니 그냥 500원의 손실이 나. 그러면 폐기하는 게 낫죠. 파는데 600원 손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기타 경비도 들어가요.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봤더니 현재 만들어 놓은 건 폐기해버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폐기하거나 혹은 이럴 수도 있죠. 이건 뭐 재고와는 재고 강연 관리 없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면 기부해서 비용 공제라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재고는 생산 원재료 제품 1, 판매 제품 1, 수익 창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활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는 게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경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재고에 대한 생각은 이 경영자들께서 재고에 대한 생각은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그냥 얼마나치 들어와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 남았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재고는 만들기 전에부터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손상이 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100개를 사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쥐가 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95개만 있어. 근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분실돼서 재고 가치가 내가 만약에 재고를 10,000원어치를 사왔는데 10,000원어치를 사왔는데 5개가 없어져서 9,500원이다. 그런데 내가 사온 원재료 가격은 얼마예요? 10,000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가 계산할 때 분실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쵸? 손상될 수도 있죠. 재고를 사왔는데 쓸만한 건 9,700원어치이고 300원어치가 손상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재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재고를 관리하지 않으면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뻔하죠. 그렇죠? 결국은 최소예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재고를 관리해라. 재고자산 관리를 해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참고로 재고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경우가 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재고자산의 실질 재고량이 장부의 재고량보다 작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매출 원가 반영을 하고 재고자산을 평가해 봤더니 시가가 취득 예를 들면 리튬 얘기하니까 갑자기 열받네. 전기차, 2차 전지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가고 있습니다.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여기서 샀더니 여기 있네요. 그쵸? 빡! 빡! 떨어졌어요. 자, 리튬을 제가 주식을 산 땡 회사에서 1,000억 원어치를 샀는데 이게 재고 1,000억 원어치를 샀는데 지금 리튬은 500억 원이야. 동일량이. 평가 손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즘 그 2차 전지 업체들 뭐 재고 자산 평가에 의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예.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영업 외의 비용으로 봅니다. 예, 저가법 적용,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재고 자산은 흐름을 이해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관리하셔라. 자, 다음 장.
자, 한 달에 한 번 재고자산 결산합시다. 제발 대표님들한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중에 이게 뭔 말이야? 나한테는 좀 어려워 그러시면 제 요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시고 서점에 가셔서 원가와 관련된 책 한 권 정도는 사서 보세요. 꼭 보세요. 아주 쉬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원가와 관련돼서 읽은 두 가지 책을 다음 주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얇아요. 요만큼이고 책도 싸. 얇고 싸. 그러니까 한번 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렵냐? 굉장히 쉽게 풀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커피숍 같은 데를 어떻게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재고 관리가 되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왜 재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원가 관리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놓은 책들이라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대표님들하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좀 머리가 나빠서 안 잊어버리고 꼭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재고는 있잖아요. 유실물이라는 게 발생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손실이 없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돼. 100개가 있으면 100이 나오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이 커피에 이만큼을 넣어서 뭐 이거 요만큼의 커피 안 보이시나요? 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에스프레소예요. 요만큼의 어떤 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100g이 딱 들어가면 좋은데 99g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재료가 딱 100g이 들어가서 내가 100g만 썼으면 좋은데 요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105g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5g이 분실되거나 날아가거나 어떤 이런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런 과정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실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인 원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관리도 해야 돼요. 내가 100개를 사오면 한 달을 쓰는데 이게 손실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100개를 사와도 90개 정도밖에 쓸 수 없다면 항상 10개가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뭐가 돼야 되냐면 재고를 재입고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재고는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 타임에 걸쳐서. 일단 유실물이 발생하니까 유실물을 줄이는 것, 가능하면 손실을 줄이는 것, 이게 이제 원가를 줄이는 거죠. 당연히 이제 수익.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00개 들어와서 유실물이 10개가 발생하면 90개를 쓰는 거예요. 90개 가지고 제품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9개 만들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유실물을 줄여서 100개가 들어왔는데 유실물은 5예요. 그러면 95개 가지고 우리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9.5개. 당연히 원가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원재료일 때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품을 만드는데 양질의 재료가 생산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가동을 시켜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질 나쁜 재료로 인해서 원가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가에서 이런 거예요. 어, 좋은 원재료를 싼 가격에 갖고 오는 건 좋지만, 싼 가격에 나쁜 재료를 갖고 오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제품이 나오는 거냐면, 저가 하향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재료들이 기계 장치나 어떤 생산 공정에 어떤 뭐랄까, 뭐를 일으킨다 그러죠? 불행? 뭐 이런 어쨌든 좀 나쁜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상에는 저질 재료 구매 혹은 수량을 잘못 가져오거나 납품 시 파손되는 등의 어떤 유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재고는 적재 시 파손, 공장 투입 전 유실, 보관 중의 유실 등이 발생할 수도 있죠. 판매 시에는 뭐
씻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시설 내에서도 유설될 수도 있고 매출에서는 생산에서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고 불량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100이 들어가서 완전히 100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유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재고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관리해라. 특히 뭐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짧을수록 좋죠. 유실물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생할 유실물을 원가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이 없는 거예요. 100원어치 100개 들어왔는데 내가 100개 다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개 들어와서 내가 이게 생산에 투입되는 건 실질적으로는 95개밖에 안 돼. 이걸 인정을 하고 경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그리고 공정상에서도 유실물이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어떤 불량품이나 유실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생산 공정이 좋아지는 것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공정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재고 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공정도를 만들고 재료 유실물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대표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결산 시에는 재고는 반드시 돈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돈.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회계 관리라는 건 결국은 숫자예요, 숫자. 숫자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금액으로. 그래서 결산 시의 재고는 반드시 금액으로 측정해야 매출액 대비 원가가 정확하게 산출이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재고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회계로 컨설팅이 재미있는 강의는 분명히 아니지만 여러분들 꼼꼼히 들어서 여러분들의 컨설팅 노하우에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씩 메모해 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문의들 중에 정말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문의들이 이런 문의예요. 재고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런 문의에 대한 좋은 답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강의를 하나 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강의 안내해드리고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온라인으로 할 거고요. CEO 캐시플로우에서 CEO 보장 정기보험 제안서에서 최근에 우리 그 정기보험이 뭐 판매가 중지되고 이런 그 원수사들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보험의 어떤 상품도 많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정기보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에게 현금 흐름, 제가 CEO 캐시플로우, 제가 CCF라고 말씀드리는 이 강의도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했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전용으로 제가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사장님들에게 현금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 CEO 보험 뭐 이런 상품은 사실 대표님들한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부분 설명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이 어떤 사장님들께 어떻게 해야 이 상품에 대한 효용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제 강의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상품은 저는 S사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 기본은 S사이지만 상품이 어느 회사인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표님들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과 상속세 그리고 채무 상황 관련해서 경영인 정기보험이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2025년 4월 4일 금요일 날 5시에 하겠습니다. 4월 4일이 금요일.
불금이라 좀 그런가요? 금요일. 근데 시간이 금요일 날. 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비는 3만 원, 3만 원이고 멤버십 여러분들은 무료로 온라인 강의 줌 강의면 한 달에 하는 거 이걸로 대체할게요. 온라인 강의 멤버십 여러분 무료. 강의는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강의를 한번 했어요. 제가 이걸 오프라인으로. 강의 신청은 이메일 혹은 전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신청을 하시면 제 계좌로 3만 원 입금해 주시면 강의 날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또 3월이 2주가 지나고 날이 좀 이제 드디어 이제 봄처럼 약간 조금 날씨가 풀리는 기분이 드네요. 꽃샘추위가 한번 오겠죠. 하여튼 3월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강의 내용 좋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우리가 이 제 컨텐츠가 뭐 여러 뭐 다양한 분들이 구독하는 컨텐츠는 아니니까 주변에 컨설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법인 영업하는 분들이 계시면 좀 이렇게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 주도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고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